개적이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핫한 이슈 첫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목 한번 하시죠. 오늘 첫 번째 혹시 저거 아닙니까? 그 환기 저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원전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전기선 회장이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와 SMR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공급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기술의 완성도가 높은 차세대 SMR에 대한 기대감 점점 커져가고 있는데요. 여기 한수원도 사상 첫 SMR 국내 건설을 앞두고 있고 점점 기대감 덧붙여지고 있어요. 원전주 현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원래 조방원이라는 표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막내예요. 원전, 막내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첫째가 조선이고, 둘째가 방산이고, 셋째가 원전인데, 첫째는 너무 잘해서 둘째 목까지 지금 뺏어 먹으려고 하고 있고, 둘째는 첫째한테 치이고 있고, 셋째는 지 알아서 잘한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주 같은 경우에 제가 조선주 물론 가격적인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지금 말씀은 전해드렸지만 조정 이후 더 간다가 포인트입니다. 조정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가격적인 이격에 따라서 주가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에너지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번 해 굉장히 좀 강하게 물밀듯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뉴스가 하나 또 새로 올라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우디 2.2조 원짜리 계약을 또 따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원전, 앞으로 더 강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최근에 SMR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유럽과 MOU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럽 시장의 추가적인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 증시 내지는 유럽의 경기 상황까지도 폭넓게 보는 게 좋아요. 최초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원전 폐쇄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앞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러시아 가스관 그리고 미국의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전 세계 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자국 중심주의예요. 미국은 미국만 중요하고 우리도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지금 자국 중심주의인데 이 구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에너지 자립도입니다. 얼마만큼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서 AI랑 전기차 이런 거 다 갖다 붙였잖아요. 전기는 더 필요한데 발전량이 물론 이 친환경 발전이 나쁘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조건부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급을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원전인데 그 중에서도 소형화 쪽으로 갈 수 있는 SMR이 각광받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눈에 띄는 사실일 겁니다. 이 원전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부에서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지만 최근에 미국에서도 보면은 HD 현대가 추가적으로 이제 빌 게이츠 아니면 이렇게 해외 빅테크들과 연계를 지으면서 또 SMR을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이 기업의 소유화까지 AI라는 이 전력을 잡아먹는 괴물 덕분에 수요는 올해 내년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가격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 종목 지금 3만 원대인데 갈 자리는 저는 진짜 못해도 5만 원 넘어서 이제 6, 7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장기 투자 관점 내에서 국내에서 가장 25년도, 26년도까지 유망한 게 조선과 그리고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사는 조금 이따 좀 이야기할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물론 정치적인 변동성 여러 가지 좀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사실이긴 해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그거에 해소가 된다면 더 갈 수 있다는 점.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도 보시면은 지난 고가를 돌파한 이후에 자리를 이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24,700원 내지는 25,000원 위아래 지금 한 10%, 5% 정도 열어놓은 구간인데 해당 라인만 이탈을 안 한다면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현재 구간 내에서는 기간 조정 형태 거두면서 천천히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원전, 지금 우리가 최근에 원전주들이 보시면은 조선주들이 계속 신고가 침에도 불구하고 쉰 모습이 있었어요.
빠르게 가격 조정 나올 만큼 충분하게 이격 조정 만든 상황에서 지지권까지 버텨준다.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크게 가거든요. 이제 조선주도 앞으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거예요. 더 가기 위해서 잠깐 쉬는 모습. 이런 구간들이 곧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 충분히 만들어줬고 차트 기점 내에서는 지금 저는 좀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 아직 지금 뭐 최근에 변동성 심하지 않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현재 박스권 뚫고 39,000원 넘어간다. 그럼 이때 사도 됩니다. 그러면 대시세 붙이면서 넘어가는 자리예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히나 더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도 물론 우리의 지구나 아니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분명히 중요한 한 폭을 차지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전력 수요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SMR은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내 뭐 정치권적인 모습에서도 좀 안정화 구간에 넘어선다면은 분명하게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도 더 나올 겁니다. 최근에 특히나 국내에서도 이 SMR의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첫 상용화 SMR 1기를 세운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한수원에서 나온 상황이에요. 정기본의 10일차에서 이미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SMR의 중요도는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도 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은 아쉬운 형태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특히나 수출량이 강한 만큼 좀 대형주 위주군으로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밑에 공급하고 있는 내지는 연관성 있는 BHI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대부분 주가가 비슷합니다. BHI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평선까지 딱 밀려놓고서 어때요? 더 안 빠지죠. 네, 안정적으로 좀 버티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공급사 하나인 S&T 에너지까지 좀 폭넓게 말씀 전해드리니까요. 이 종목들 보시면은 지금 물론 조선주들과 마찬가지로 이격을 벌린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지만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에너지, 반도체가 올라간 지금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에서 함께 수혜받는 에너지들은 지금 빠지지 않고 계속 간다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직접적인 기업들의 공급 계약 소식을 짚어봤는데 글로벌리도 이 원전에 대한 확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존부터 메타, 구글까지 앞으로 원전 발전량을 3배 이상 늘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그럼 격포제로 작용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격포제죠. 이게 특히나 SMR의 활용도가 또 되게 높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앞서가지고 조방원이라고 얘기하면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원전 같은 경우, SMR 같은 경우에 조선에도 탑재가 됩니다. SMR 엔진. 네. 그 개발과 관련되면 이미 청사진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주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확장성도 좋고 이미 수출권에서도 이제 그럼 실적으로 입증한다. 그럼 더 가야죠. 실상 이런 지금 전 현재 뭐 에너지 종목들 아니면 조선주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이제 4월달에 공매도를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PBR 가지고 공매도를 맞는다면은 어떤 종목이 공매도에서 살아남겠습니까? 더 갈 수 있어요. 대세 시세를 훔치는 이제 주도주라는 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다라는 점 계속해서 살펴보시면서 수출입 동향은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다라는 점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MR 관련해서는 조선으로의 모멘텀도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시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2등, 둘째, 방산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KB증권 올 들어 이미 주가가 2배 이상 오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8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매수 의견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국가로의 수주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했다고 하는데 방산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주춤하잖아요. 방산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의견 자체가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해요.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지금 이제 평가가 갈리는 부분은 이제 기술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바로 올려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개인들의 수급들이 조선이나 아니면 방산 이쪽으로 꽤나 많이 쏠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방산주가 최근에 이제 유럽향과 관련된 이제 수출량의 확대 쪽으로 오히려 시선이 쏠린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전쟁으로 인해서 소모된 방산 제품군들도 다시 쳐야 된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거는 사실인데 우리나라에서 방산주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에서 얼마만큼의 자금을 이제 지원 보증을 해주느냐. 이것 때문에 폴란드도 늦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걸림돌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는 싶은데 방산주나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반적으로 정부라는 리스크가 하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가격적인 조정을 받고 넘어가는 게 이상하진 않아요. 원래 특히나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하나오션이 전거래일 기준으로 빠르게 먼저 선행적인 조정분을 만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께 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쉬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라인메탈의 실적 때문에라도 오늘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로템도 아마 대부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현대로템 어제 거래량 붙이면서 윗골이 길게 나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건데 오늘 그냥 억지로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올리고 있는 거예요. 어딜 내려가 올라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급적인 동향만 따졌었을 때는 지금 빠지는 것보다는 더 끌어올릴 확률은 높아요. 왜? 관심도와 주목도가 그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들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지금 현 상황 내에서는 가격적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신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거죠. 더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더 가기 위해서는 좀 쉬었다가 갈 줄도 알아야 돼요. 계속 등산 쭉쭉 이렇게 걸어 올라가면은 무릎 털리고 허리 털리고 힘들어서 못 갑니다. 네. 조금 쉬어갈 가능성까지도 좀 일단 염두를 해두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난 그래도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단기성적으로 사고 팔고 전략으로 짧게만 좀 대응을 하시자. 방산은 최대 악재는 결국에는 뭐 수출입은행의 수출입 한도와 관련된 부분들 항상 그 방산주들은 그래왔어요. 이 한도 이야기하면서 이것 때문에 더 못 간다 하면서 내려 뺐었던 게 제 눈에 너무 훤하기 때문에 앞선 사이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년도 때 당시에도 이 조정분 만들었던 폭도 해당 이슈로 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들 사실 조선과 방산, 원전 이 세 개 중에서 저는 조선이랑 원전은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은 굉장히 높게 보지만 사실상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요. 주의할 필요는 있다. 수주 건수에 대해서 내지는 수주 기대감치에 대해서 변동성이나 위험성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왜? 유럽에서 특히나 자국산 방산 무기만을 활용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재 구간 내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특히나 하나그룹주들 같은 경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이랑 캐나다랑 관세 전쟁 벌이고 있는데 미국에다 팔까 캐나다에다 팔까 왔다 갔다 하고 있대요. 캐나다에다가 판답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언제 어떻게든 얻어맞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언제 어떻게든 얻어맞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단기 추세적으로 아직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가격적인 조정분은 주의를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과 원전보다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해봐야 하는 방산인 것 같습니다. 수출입 한도도 함께 언급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더 가긴 할 거지만 신규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차트까지 분석을 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도 선방해줬던 반도체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슈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 추가 관세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소집하면서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반도체에 대해선 1월부터 50%의 관세 부과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이 이슈 어떻게 보셨나요? 중국 때리기는 그래도 지속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됐는데 사실 중국은 뭐 때리건 말건 생각을 좀 할 거예요. 사실상 때리던 말던입니다. 어차피 중국이 최근에 수출량 이제 경로를 보시면은 자국 내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펼쳐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범용 반도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실생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전기차 쪽에서도 범용 반도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럼 범용 반도체를 전기차 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전기차가 요새 보면은 굉장히 첨단 이런 반도체 장비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럽향의 테슬라를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국산 차가 뭡니까? BYD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BYD. 우리나라에도 출시했는데 디자인이 별로 안 이쁘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범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딱히 이제 수출입 동향 관련해서 늘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아마 중국의 관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그런 구간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범용 반도체 부분에 있어 반사소외를 입을 수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일단 좀 몇 가지가 달라요. 우리가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굉장히 빨라요. 지금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 범용 반도체 레거시 양들에 대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회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저널이라고 하면은 트렌드포스가 될 거예요. 트렌드포스가 24년도 11월 달에 내놓은 분기별 성장치에 대한 예상치 컨센서스를 확인을 했었을 때 네. 회복세 구간이 일단 HBM이 2분기였습니다. 2분기. 왜? B시리즈 이제 공개 나오고 제품 생산 확대로 넘어가니까 2분기부터 HBM은 나왔었는데 레거시는 다운. 하향 안정화 구간이 3분기부터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땡겼다는 겁니다.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생산량 늘어나는 게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시기적으로 일단 HBM은 원래부터 계속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램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삼전이랑 하이닉스까지 같이 지금 반등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종목들 하나씩 보고 넘어갈 건데 네. 하이닉스 보고 넘어갈게요. 하이닉스 저는 솔직히 어제 놀랐습니다. 거의 6% 가까운 상승분을 빠르게 올려쳤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제 그런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하시겠지만 지금 오늘 오히려 양봉으로 끝나면은 적산병 패턴으로 오히려 노려보시면서 내일장까지는 일단 좀 봐야 돼요. 내일장에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은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주가들이 조선주나 아니면 방산주들 대비만큼 많이 눌려 있거든요. M7 종목들 많이 빠졌지 않느냐라고 밸류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하겠지만 밸류요?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고 밸류가 비싸다는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장 내에서도 뭐 이제 지수물에 대한 지수물에 대한 대응을 미국장이 빠지다 보니까 숏포지션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삼성전자 밸류가 이렇게 싸다 보니까 지수가 오히려 하방으로 더 떨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양봉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연출하는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5만 원 탈출하냐라고 하시면은 HBM까지는 봐야 됩니다. HBM은 나와야지 일단 네. 5만 원권 탈출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레거시 향들이 올라오면 나쁘진 않아 보여요. 다만 이 반도체 향들이 모두가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레거시라고 한다면 코리아 서키트 이런 기판 관련주들이 좀 같이 올라와줘야 되는데 올라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 대덕전자도 한번 보실게요. 대덕전자도 쉽게는 못 올라온다는 점 보시면은 이 레거시 향 내지는 HBM 향과 관련돼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은 HBM 향 내지는 대형주, 미국 향 관련주들이 높다는 점까지만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함께 눈 담아보는 장세로 연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 내일 만약 눌린다면 또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추가적인 전략 짜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우리 시장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가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 한 가지 소개해 주신다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론까지도 연관성을 뗄 수 없는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정말 어마무시한 시세를 분출하는 기업이고요. 현재가 35,7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비주예요. 테크윙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입니다. 다들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꽤 이제 고가 대비해서 78,000원까지 올라갔다가 고가 대비해서는 가격적으로 반토막 난 상황입니다. 35,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누려보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테크윙,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핸들러 테스트를 영위하고 있고요. 테스트 핸들러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더욱이 시세를 강하게 붙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HBM 생산량 당연하게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B시리즈의 필요량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확대를 하고 있죠. 자, 특히나 테크윙이 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 지금 현재 큐브 프로버 추가 수출 관련된 이야기도 분명히 나왔어요. 추가 수주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해외까지도 나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회사라고 했는데 사실상 HBM 글로벌 반도체 회사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마이크론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아니면 중국에다 팔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미국한테 걸립니다. 그럼 또 그거대로 문제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과 관련돼서 HBM에 대해서 테스트 큐브 쪽에서는 테크윙이 무조건적인 1위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테크윙을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현재는 없습니다. 한미반도체가 하나비전이라는 대체제 내지는 경쟁 상대가 생겼다면은 이 테스트 큐브 핸들러 섹터 내에서는 테크윙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HBM 섹터들 그리고 내지는 D램 낸드 섹터들 함께 살아나는 구간에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뭐 최근에 일단 단독 뉴스고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뭐 엔비디아와 다시 이야기를 한다라는 뉴스도 나온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특히나 25년도 목표치가 HBM 생산량 2.5배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하면 테크윙도 어떨까요? 납품 수주량은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한번 반도체들의 시세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강세를 볼 수 있는 종목 7만 원 800원이요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자, 목표가는 일단 단기 저항대 매물대권들이 많기 때문에 43,000원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단기 추세 이탈 나오는 3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BM 테스트 큐브 내에서는 가장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 테크윙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오늘장 핫한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